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시설 22강 시설 이벤트 경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6월 2일입니다. 예, 어, 오늘 강의가 진도로서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진도는 나가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남은 일정은 이제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험 준비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뭐 벌써 이제 6월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 그 진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으로 일정을 앞으로 일정을 보시면은 일단 어, 오늘 이제 시설 이벤트 경영을 하고 금요일 수업에 그 진로 탐색 그 스포츠 이벤트나 시설 관련해서 어, 그 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읽기 자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읽기 자료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6월 19일 날, 그러니까 6월 21일까지 여러분이 스포츠 이벤트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그 전에 내도 됩니다. 뭐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내시는 것도 괜찮죠.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전에 내시고 시험이 26일에 있습니다. 26일 날 시험을 보는데 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지금 50%예요. 전체 학점에. 이게 사실 이건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일인데 중간고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 분석이 원래 15%였는데 5% 늘렸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시험은 학교에 와서 보셔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과목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팩트에 기반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그 온라인으로 시험 보기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본 적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 학기에 다른 과목에서 그런 경우에는 뭐 논술형으로 시험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학생들을 못 믿고 이걸 떠나서 그 온라인 시험 자체에 별로 이렇게 어울리는 형식이 아니에요. 이게 객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 일단 우리 시험은 어, 오프라인으로 보고요. 그 시험 보는 날짜는 26일이고 시험 보는 시간은 뭐 원래 그 시험 시간에 할 겁니다. 그 원래 우리 그 금요일 수업 시간 있죠? 그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시험 장소는 아마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원래 우리가 이제 모이는 장소가 그 체육관 147호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좀 더 큰 강의실을 왜냐하면 학생들이 뛰어서 앉아야 되니까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확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시험 날짜는 26일이고요. 시험 장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남은 과제가 두 개죠. 시험 빼고는 읽기 자료 5번째하고 스포츠 이벤트 분석인데 그 스포츠 이벤트 분석을 어떻게 작성할지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 작성법 해가지고 이 과제하는 그 방법을 제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뭘 포함시켜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사례 분석 뭐 이벤트나 시설에 관련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여기서 하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한번 하고 기말고사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힌트라고 해야 될지 뭐 아니면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우리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그 스포츠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마무리를 잘해야 강팀이고 훌륭한 선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좀 약간 조금 열심히 안 하셨더라도 남은 한 달 바짝 당겨서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케줄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그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시죠. 그 읽기 자료가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죠. 6월 7일까지 다음 주, 이번 주 말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학생들이 좀 강의를 늦게 봐서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내는 학생들도 있는데, 좀 아까 일정을 잘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논문인데요. 뭐 논문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읽기가 이건 뭐 통계가 많고 이렇지 않고 뭐 어려운 수식이 있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논문 제목이 뭐냐면 이제 스포츠 이벤트 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이라는 아주 실용적이고 그 우리 과목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논문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논문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 걸 뭐하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많을 텐데 실제로 이런 논문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목적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또 특히 스포츠 산업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호서대학교의 이제 주정미 교수님이 쓴 건데, 이분이 전문가 29명, 이건 이제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한테 이제 설문지를 돌려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도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프로 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 2명을 이제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해서 실제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이 논문에 보면은 뒤에 이제 매뉴얼이 나옵니다. 뭐 매뉴얼이 굉장히 짧아요. 한 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쭉, 논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읽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답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벤트에 대해서도 배우고, 배웠는데,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비교를 해봐서, 이 선생님이 이제 만든 매뉴얼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매뉴얼에서, 이건 좀 특이하다. 이건 재밌네. 이건 인상적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건 우리가 안 배웠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 있네. 뭐라든가,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매뉴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매뉴얼에 이거는 중요한 건데 왜 없지? 뭐 이런 거 빠지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내 생각에는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래요. 너무 훌륭해서 더 이상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분의 소감을 좀 써주세요. 이걸 보시고 이건 참 좋다. 왜 좋은데 왜 좋은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거는 없지?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려면 꼼꼼하게 읽어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총이나 폭발물에 의한 테러 행위가 경기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잖아요, 솔직히. 뭐 그런 일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 일종의 딜레마인데 보안 검색을 할 때 얼만큼 철저하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안 검색은 물론 뭐 자세하고 철저할수록 좋긴 합니다. 그래야 뭐 안전에는 사실 뭐 철저하게 할수록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문제점도 있죠. 이게 관중들이 좀 불편하고 입장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선을 어떻게 이제 중간에서 지킬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뭐 어떤 내용이든 더 쓰고 싶은 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써주셔서 한 장 분량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지만 너무 많이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게 이제 읽기 자료 5번째 마지막 읽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오늘 했던 내용이 이제 그 교과서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뭐 거의 다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총정리하고 넘어간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벤트 분석.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인데 이벤트가 다 끝났어요. 계약 점검.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던 내용들을 이제 재검토하는 거죠. 뭐 특히 임대차 이런 거 빌려주고 빌려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시설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물건을 빌려다가 썼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계약 내용의 뭐 기간, 조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금액을 납부하는 뭐 기간이나 조건,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 여부, 제대로 했나 이런 걸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뭐 오른쪽으로 할까요? 종업원 평가. 종업원들이 일을 잘 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알바를 고용했으면은 알바를 고용한 게 적절했는가, 너무 필요 없이 많은 인원을 쓴 건 아닌가, 뭐 혹은 적지 않았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하청 계약자의 성과 평가. 하청 계약자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뭐 컨트랙터라고 하는데, 어, 이게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이게 많죠.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대학교들도 과거에는 그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도 다 대학교 직원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뭐랄까, 그 복지나 이런 그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되니까, 그 학교나 이제 직장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돈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나 뭐 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런 이제 인력들은 그냥 회사랑 용역 계약을 하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고용을 하니까 뭐, 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하청 계약, 뭐 용역 계약 이런 것들이 잘 됐는지, 뭐 불필요한 부분은 없었나 뭐 이런 것들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재무 성과 평가. 이거는 이제 돈이죠. 뭐 혹시 물건 렌탈이나 리스 같은 거는 불필요한 게 없었나? 이거 괜히 뭐 너무 비싼 차를 빌렸네, 뭐 라든가. 이 기계는 이거 사실 필요도 없는 건데 이거 너무 비싸게 주고 했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평가를 하고. 이벤트의 재무적 생존 능력 조사. 자, 이건 좀 약간 말이 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내년에도 이거 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벌어들인 돈이 얼마고 쓴 돈이 얼만데 이래가지고는 이거 내년에 못 하겠는데 뭐 라든가 이런 거. 그거를 재무적 생존 능력이라고 이제 썼어요. 좀 말이 좀 약간 이상한데 하여튼 그리고 책임 평가. 이거 reliability 뭐 이런 얘기죠. 소송 가능성 여부 결정.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소송으로 갔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우리한테 책임이 더 있나? 아니면 상대방이 책임이 더 있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보험 확인. 이걸 보험 처리할 수 있나?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면은 이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역시 사후조사인데 그 고객 만족.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에 참석했던 뭐 그 관객들 혹은 뭐 거래처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만족했는지 서비스에 만족했는지 뭐 이런 것들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라는 걸 이제 영어로는 이제 Customer Satisfaction이라고 하는데, 예. 줄여서 그냥 CS라고도 불러요. 그 기업체에서 그냥 CS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CS 담당자도 있고, 뭐 CS 담당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그 예전에는 이제 고객 만족 그랬는데 요즘엔 또 이제 그걸로는 안 되겠다. 더 해야 된다. 더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고객 감동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고객이 감동을 서비스를 받고 너무 좋아서 막 감동을 하는 거 눈물을 막 흘리죠. 이렇게 맛있는 뭐 냉면은 처음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건가 본데 만족한 고객은 한두 명에게 자기 경험을 말하지만 불만족한 고객은 자신의 나쁜 경험을 뭐 8명에서 10명에게 전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구전 효과죠. 예. word of mouth. 예. 입으로 말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막 소문이 무섭잖아요, 원래 여러분. 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 그 만족한 고객의 사례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창업 컨설턴트 김찬경 씨라는 분이 이제 하는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직접 이제 가서 들었어요. 그분한테. 예. 근데 이제 그분이 한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사를 했었대요. 과거에. 예.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에 신길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 레코드 가게를 했었대요. 요즘은 레코드 가게가 거의 없죠. 예, 근데 그때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카세트 테이프나 뭐 LP, CD가 나온 다음이죠. 그때는 하여튼 예, 그때였는데 예. 레코드 가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그 코미디언 중에 있는 심영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만든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뭐 썰매를 타고 뭐 달릴까 말까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데 막 되게 그 인기가 좋았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한 번은 그 레코드 가게에 어, 한 5살, 7살쯤 된 남자아이가 왔대요. 예. 와서 심형래 캐롤을 달라고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예. 걔가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돈 개념이 없어서 500원을 딱 주면서 그때 한 2,000원 했대요. 그 예, 카스테이프가 그 500원을 주면서 이거 달라고 심형래 캐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실 주면 안 되잖아요. 500원, 2,000원짜리 물건을 500원 주고 어?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꼬마한테 이거 2,000원이니까 엄마 모시고 다시 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이거 어? 돈 가지고 다시 와 임마. 이 자식이 뭐 어린 놈이 돈도 없으면서 뭘 살라고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장님이 그 김창경 씨가 당시에 어, 이걸 이제 줬대요. 그거를 이렇게 잘 주고 물건을 500원을 받고 그리고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선물도 몇 개 이제 같이 해서 이렇게 그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뭐 봉투에 넣어서 줬대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 잘 가 이러고 보냈대요. 걔한테. 그때 이제 같이 일하던 그 점원이 있었답니다. 예, 그 점원이 그랬대요. 아니 사장님, 아니 그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돈도 안 받고 어? 주면 어떡해요? 누군 줄 알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 점원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임마, 야 제가 응? 무슨 저기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레코드 가게를 오면서 무슨 인천에서 왔겠니? 수원에서 왔겠니? 분명히 쟤는 이 동네 사는 애고 제 엄마 데리고 분명히 다시 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예. 물론 뭐 안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당연히 걔는 그 동네에 사는 애였을 확률이 매우 높죠. 당연히 안 그래요? 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레코드 가게를 가겠지 뭐 걔가 굳이 뭐 먼 데까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서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7살짜리 애가 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 애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예.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날 10,000원어치를 사가지고 갔대요. 예. 그 사장님 말로는. 예. 그리고 이제 뭐 소문이 난 거죠. 이제 그 동네 아줌마들한테 막 소문을 낸 거예요. 거기 갔더니 사장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애한테 막 이렇게 잘해주고 너무 고마운 거야. 막 그래서 소문이 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가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이 한 번은 또 이제 통닭집을 했대요. 예, 통닭집을 했는데, 어, 통닭이 이제 뭐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전화 주문, 뭐 전화 배달로 다 하지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통닭을 팔았냐면 대부분 이제 그 직장에서 퇴근한 아빠들이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씩 사가지고 들고 가는 이런 식이었대요. 대부분 손님을 보면은 그 손님들의 그 나이대나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느꼈는데, 자기가 뭘 느꼈냐면 그 사람이 이 이제 닭을 사가지고 가서 포장해서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 포장지가 예를 들어서 보통 대부분 검은색 비닐로 된 그 검은색 비닐에 담아서 이렇게 줬대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들고 가기가 너무 좀 뭐 창피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없어 보이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검은색 비닐로 이렇게 닭을 들고 이렇게 뭐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그걸 걸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그 쇼핑백을 좀 좋은 걸로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쇼핑백 만드는데 돈도 얼마 안 드는데. 그래서 그거 들고 갈 때 좀 이렇게 기분 좋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식구들한테 이렇게 탁 내놓을 때도 왠지 그 쇼핑백이 고급스러우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바꿨대요. 쇼핑백을 좀 굉장히 좋은 걸로, 뭐 마치 백화점 식품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게. 그렇게 해서 했더니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장사라는 게 결국엔 마케팅이니까 뭐 정답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다양한 그 고객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좋은 사례도 있지만 그 불만족한 고객 큰일 나죠. 요즘에 이, 그 뭐랄까요? 블랙 컨슈머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막 그 악플만 달고 다니는 그 리뷰로 그런 거 한번 잘못 걸리면 아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8명, 10명이 아니라 요즘에는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800명, 1000명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뭐 특정 상표를 뭐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샤브샤브 업체 중에 최선당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예. 그 체인점인데 예. 거기에 어떤 이제 리뷰가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임산부였는데 자기가 그 최선당에 먹으러 갔다가 굉장히 그 불쾌한 경험을 당했다. 뭐 이런 그 리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맘카페 이런 데 이제 올라가서 뭐 불매운동이 막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선당이라는 그 브랜드가 사실상 뭐 망했어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장사하시던 그 프랜차이즈 업주들, 예, 뭐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떡해요. 예. 그래서 그냥 망해버린 적도 있고. 근데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리뷰가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일은 벌어졌고, 예. 가게는 망했는데 뭐 그걸 손해배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 CS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 조사. 이거 이제 뭐 미스테리 샤퍼라는 게 있는데 여기 그림에 나오시죠? 나오죠? 예, 나오시죠? 그런다. 예,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가게에 뭐 점포에 혹은 뭐 현장에 직접 가는데 예를 들어 사장님이 직접 가요. 그러면은 나 누군지 알잖아, 사장인지.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이제 평상시같이 행동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굉장히 그 평소보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예, 서비스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손자를 불러 이렇게. 예. 한뭐 17살 된 손자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있잖아 오늘 거기 한번 가서 손님인 것처럼 한번 해봐. 그래서 음식이 맛있는지 아니면 뭐 서비스가 좋은지 뭐 빨리 나오는지 응? 한번 네가 좀 보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 이게 이제 바로 미스터리 샤퍼죠. 예. 음, 그래서 이제 현장의 그 생생한 모습을 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옛날에 그 마치 암행어사 예, 신분을 숨기고 갔던 암행어사처럼 예, 그런 거죠. 예, 현장 조사. 미래를 위한 마케팅. 자 이제 이벤트는 끝났고 예, 하지만 스폰서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스폰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잘할 수 있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별거 아니지만 이런 그 편지 한 장, 뭐 엽서 한 장에 예, 이메일 한 장에 그 사람은 또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그 조그만 도시에서 이벤트를 하면은 그 동네 그 식당들 있죠. 예, 그런 데들이 이제 이벤트 그 스폰서를 많이 합니다. 그 여기 보면 이제 칙필레이라는 이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있는데 이런 데 이제 많이 가요. 그래서 좀 부탁을 하고 그러면 뭐 부탁하면 뭐 300불 뭐 500불 이 정도 받고 예, 그 뭐 프로그램에 이름 써주고 또 현수막 하나 걸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 아니면 유니폼에 이제 그 로고를 뭐 인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roud Supporter of Garner Little League 이렇게 돼서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리틀 리그 야구의 그 리그에 협찬을 한 것 같아요. 이 치필레라는 회사가. 예. 치필레라는 회사를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예, 패스트푸드 체인이고 굉장히 그 성공적인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 회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장사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일단 그 닭고기만 가지고 그 치킨 그 버거를 만듭니다. 예. 그 쇠고기를 안 넣어요. 쇠고기 패티를.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그 치킨 버거가 있죠. 예. 치킨 샌드위치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예.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이 치킨 샌드위치를 먹는데 이걸 보니까 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안 들은 거예요. 그냥 그 빵 사이에 그 치킨 있고 예. 거기다가 이제 오이지 같은 거 한 쪼가리 딱 넣어주고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야? 그랬더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 맛으로 먹나 이걸 참 미국 애들 식성도 특이하다 그랬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또 이게 예,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립습니다 이게. 예. 우리나라에는 물론 뭐 맛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좀 그렇긴 한데 가끔 생각나요 지금도. 예. 그리고 이제 스폰서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잠재 스폰서. 그러니까 저기 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다가도 보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혹시 내년에 기회가 되시면은 예, 저희가 모시고 싶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좀 너무 약간 좀 예, 저는 좀 그런데 스폰서를 거절했던 업체에다가 전달해. 예, 그러니까 이건 야 니네 우리 스폰서 거절했지? 자 봐라 이렇게 성공적이다.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설마 예,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예. 저희가 올해 이렇게 성공적으로 스폰서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올해는 뭐 못 모셨지만 내년에 예?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뭐 잘 하면 되죠. 그럼 걔네가 봤을 때 우리가 괜히 이거 거절했나? 그 생각보다 굉장히 그 성공적인 이벤트인데 뭐 이러면은 예. 내년에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 뭐 보통 문제 그 결혼식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이벤트잖아요. 예, 결혼식이나 뭐 장례를 치르던가 이럴 때도 뭐 중요한 이벤트죠. 특히 우리나라,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제 그러면 어때요? 보통 이제 갔다 와서 예,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통 이제 한턱 쏘죠. 예, 직장에서 이제 아유 와주셔서 고맙다고 점심을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예. 예,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스폰서에 대한 감사 표시죠. 뭐, 스폰서라 그러면 요즘에 약간 느낌이 안 좋은 단어가 돼가지고 예, 그렇긴 한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마케팅 노력과 비용. 자, 이벤트 중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은 팬들의 재방문을 촉진할 수 있음. 그러니까 재방문이라는 게 이게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revisiting intention. 그러니까 customer satisfaction, 즉 고객 만족이 있어야 고객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뭐 시설에 갔는데 괜찮아, 재밌어, 애들도 좋아하고 음식도 괜찮고 맛있네, 싸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족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또 방문한다. 2번, 다시는 방문하지 않는다. 당연히 1번이죠. 만족하면 또 가죠. 식당을 가봤는데 괜찮아. 또 가야겠네. 자주 와야겠네. 이렇게 되죠. 근데 막 너무 맛이 없고 막 어휴 뭐 서비스도 개떡 같고 절대 다시 안 가죠. 예, 그게 이제 리비지팅 인텐션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고객 중에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있고, 이제 점점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면은 어, 그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올라가요. 쭉 이렇게.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오다가 자주 오다가 맨날 가는 이제 충성 고객이 되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 정점에 뭐가 있냐면은 충성 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는 그걸 이제 로열티라고 하거든요. 충성도. 어떤 그 브랜드에 충성심이 생겨, 심지어. 예. 나는 코카콜라가 제일 좋아. 펩시 안 먹어. 콜라는 코카콜라가 최고지. 이러면서 막 심지어 브랜드 굿즈를 사서 입질 않나? 뭐 이런 현상까지 벌어져요. 음,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그 마케팅의 목적이죠. 결국에는 저 사람을 내가 만족시켜서 다시 방문하게 해서 결국에는 단골 손님,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마케팅의 에스컬레이터라는 거죠. 자, 요거 세 번째 거는 특히 스포츠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다른 요인들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시켜서 만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음식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 프로덕트가 제품 혹은 서비스가 음식이잖아요. 일단은 맛있어야 돼요. 아무리 서비스가 좋고 음식점이 깨끗하고 뭐 그렇다고 해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사실 가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어떤 식당들은 보면은 막 진짜 서비스 안 좋잖아요. 1시간 기다려야 되고 줄 서서 그 의자도 막 등받이도 없고 허름하고 좀 예, 약간 좀 깨끗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잘 되는 집 있잖아요. 예. 그런 집들은 대부분 보면은 거의 틀림없이 음식이 맛있어요. 아주. 예.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먹죠. 그런데 스포츠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말하자면 코어 프로덕트 제일 중요한 그 제품이 경기 자체잖아요. 야구장이면 야구 경기 자체고. 그런데 그 경기 결과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걸 보러 가고 싶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뭐 승패에 관계없어. 이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승부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강팀이 약팀하고 해도 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팀 입장에서는. 경기 결과는 뭐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납두고 그 밖에 다른 것들 뭐 시설이나 뭐 이벤트의 여러 요인들을 이제 잘 관리해서 즐겁게 해주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잔디 관리. 잔디가 갔는데 너무 파랗고 예쁘고 눈이 시원해져. 그런 거는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설 관리로서 만족시킬 수 있죠, 관중을. 뭐 매점의 물건의 종류 이런 거. 예. 또 뭐 합리적인 가격, 뭐 친절한 점원들, 깨끗한 화장실, 그 편리한 동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항상 통제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이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예. 시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팬들이 불만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직원을 잘 교육해서 그 매점에서 잘 서비스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직원이 최악의 경우에 손님이랑 싸운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이제 이 마케팅은 여러분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시작은 리서치부터 해요. 연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라든가 그 밖에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분석. 어,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분석해서 정리해야 된다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장비와 입고, 통신과 기술 시스템, 매표소 발권, 안전, 주차 교통,
구내 매점, 음식, 의료 서비스, 응급처치 등등. 예, 아이고 이거 자, 예,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앞에 보시면은 그 매표소에서 윌콜이라는 게 나와요. 윌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화면을 넘겨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윌콜이 WILL, 윌콜. 이게 뭘까요, 이거? 여러분, 이거 혹시 외국에서 무슨 공연장이나 경기장에 가서 티켓 파는 오피스 있잖아요. 거기서 윌콜이란 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윌콜. 네. 이게 뜻을 저도 정확하게 이게 설명하기 힘든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요. 티켓을 내가 이제 샀어요. 예매를 했어요. 뭐,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이제 전화로 이제 예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뭐 어떻게 내요. 예, 뭐 옛날 같으면 미국 같으면 책을 쓴다든가 뭐 신용카드를 한다든가 신용카드가 인터넷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예,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줘가지고 이제 결제를 했는데 그 대신에 티켓이 아직 나한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티켓이 있잖아요. 그 종이 쪽지. 예. 과거에는 뭐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종이 쪽지 티켓을 들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티켓은 나한테 없는데 나는 이미 돈을 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내 종이 티켓을 받는 장소 있죠. 그런 행위 이런 거를 윌콜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좀 신기하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티켓을 받잖아요.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고 뭐 아니면 뭐 모바일로 하고 예. 뭐 QR 코드로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티켓 자체가 이제 이미 휴대폰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면 뭐 대부분 됩니다 다. 근데 요즘도 어떤 이벤트는 실제 티켓을 현장에서 받으라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윌콜로 가야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뭐 외국에서 이제 이런 티켓을 뭐 사거나 혹은 예, 받을 때 윌콜이 도대체 뭔가 뭐야 이게 윌콜이 이게 뭘 부르라는 얘기야? 누굴 불러? 뭐 이게 그게 아니고 이제 예, 예매한 티켓 교환소 이런 뜻이라는 것을 예,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게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윌콜이란 말을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이걸 미국 애들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윌콜이 그게 말이야 그냥 티켓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예매 티켓 교환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에 나오는 걸 설명합니다. 이제 기억에 남는 개막식 이게 이제 별로 좋은 의미의 기억이 아니고요. 안 좋은 의미의 기억이에요. 굉장히 실패한 예, 개막식입니다. 에베츠필드라는 게 이제 뉴욕에 있었던 예,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었던 경기장인데 이제 개막한 날짜가 1913년 4월 9일이고요. 이게 1956년인가 57년에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예. 어, 이게 어딨냐면 이제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습니다. 브루클린 여러분 뭐 가본 분들도 있을 텐데 예. 브루클린이란 데가 이제 여러분 브루클린 브릿지로 잘 아시죠? 예. 브루클린 브릿지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뉴욕에 예. 맨하탄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걸어가죠 이렇게. 예. 예전에 영화 보면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그 데니엘 데이 루이스 뭐 캐머런 디아스 뭐 등등 나오는 아주 뭐 재밌는 영화예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 건설할 때 모습이 나오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브루클린에 있는데 이게 어느 팀의 홈구장이었냐면은 다저스 있잖아요. 여러분 LA 다저스 지금 원래 LA 다저스가 브루클린에 있었어요. 예,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다저스였어요. 그리고 이 에베츠필드는 브루클린 다저스의 홈구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LA에 있는데 옛날에 뭐 뉴욕에 있었다고? 뭐 이런 예? 예.
그러니까 뉴욕에서 LA면은 진짜 미국의 그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잖아요. 예, 그거를 그 연고지로 옮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옛날에 1950년대에 기가 막힌 일이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개막식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경기장이 어떠냐면 이 길이 되게 좁죠. 이게 그 보시면은 그 여기가 그 브루클린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어, 당시에 특히 50년대에 좀 이렇게 고급 주택가가 아니고 굉장히 그 하류층들이 많이 사는 좀 빈민가였어요. 특히 이제 그 아일랜드 이민자들, 이태리 출신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이제 그 요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그 돼지 키우는 농장 이런 게 있었습니다. 큰 농장이. 그래서 이게 막 돼지 냄새도 막 나고 그랬대요. 이 동네가. 그래서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 동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그런 데입니다. 요즘은 브루클린은 뭐 완전 달라졌죠. 예. 근데 이제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이제 영화가 있잖아요. 보면 브루클린이라는 영화. 예. 그 시얼사 로넌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 있죠. 그 작은 아씨들 이런 데 나왔던 예. 레이디 버드에도 나왔었나? 하여튼 그렇죠. 예. 이 배우가 2015년도에 찍은 영화인데 예, 제가 이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2010년대에 본 영화 중에 아마 거의 탑 5? 탑 10에 든 아주 좋은 영화예요. 저한테는 그래요. 뭐 모두가 다 그렇게 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주인공이 예, 아일랜드에서 뉴욕으로 이민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뉴욕으로 이민 가서 굉장히 그 향수병에 시달려요.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막 이런 예, 젊은 여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외롭죠. 예,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는데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예, 거기서. 남자친구가 이태리계 이민자예요. 예. 근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착하고, 예, 뭐랄까, 이렇게 뭐, 많이 배우고 이렇게 부자는 아닌데, 굉장히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냥 청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남자친구 집에. 근데 이제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예, 남자친구인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작은 아파트에서 많은 식구들이 모여 살죠. 이태리 이민자니까. 예. 근데 이제 TV에서 야구를 하는 거예요. 다저스 야구를. 예. 근데 그 식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야구 안 보냐? 이상하다. 그 아들한테. 예? 근데 음, 저 친구 야구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주인공이. 왜냐면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식구들이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 쟤 맨날 야구장 가서 사는 애인데 어떻게 야구를 좋아한단 말을 안 했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예,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거죠. 음, 브루클린이라는 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 다저스가 있고, 예. 그, 이탈리아계 이민자, 아일랜드계 이민자, 예. 그리고 이제 야구라는 어떤 구심점이 있는 거죠, 도시에. 예. 다저스라는 구심점이. 어, 뭐 하여튼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동네예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개막식을 이때 1913년에 했는데, 이 경기장이 아주 뭐랄까, 진짜 아주 옛날이 100년도 넘었으니까,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설 관리 이런 거 하나도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주차장이 너무 없어, 주변에. 그쵸? 예, 이게 보면 옆에가 바로 길이에요. 예. 그리고 옆에는 다 건물이고, 그쵸? 이게 뭐, 어디 뭐 주차장이 있을 데가 없죠? 예. 사람들이 어떻게 뭐 모여 있을 데도 없고. 그리고 이 경기장을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개막식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 관리자가 또 열쇠를 안 가져왔네. 그래가지고,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열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갔다 와! 그래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1시간 걸려가지고 겨우 집에 가서 막 뛰어서 열쇠 가져와서 문을 열었죠. 관중석도 별로 없어요. 이게 보다시피. 게다가 기자석을 또 안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적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행히 그날 비는 안 온 것 같은데 만약에 비가 왔어 봐요. 그럼 어떻게 돼? 뭐 비 맞으면서 기사 적고 뭐 그때 타이프라이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예. 뭐 타이핑도 치면서 뭐 전화가 있었나 그때 없었나 모르겠네요. 예. 전화는 있었겠죠. 1913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은 이렇게 큰 이벤트를 할 때 항상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그때는 더 주먹구구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 생겼다는 거라서 이제 이 교과서에서 이걸 소개해 놨어요. 예, 기억에 남는 개막식이라는 게 약간 그 뭐랄까요, 그 세타이어죠. 뭐 풍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 좀 예, 그런 식으로 말을 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LA 다저스가 과거에는 뉴욕에 있었다. 이런 예, 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자 이걸로 이제 그 시설 관리 그리고 이벤트 관리에 관한 그 진도는 이제 다 나갔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걸 정리를 하면서 예, 이제 학기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